of the universe.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입니다. 팔을 벌려라. 오늘의 명상 160 브리스 헤이의 치유 162쪽이고요. 늘 그렇듯 한번 기지개 쭉 펴주시고 물도 한번 쭉 마셔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우주는 나의 의식에 들어있는 것만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의식 안에 창조해낼 수 있다. 이는 마치 우주은행과도 같다. 나의 창조력을 더 많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예금이 늘어난다. 명상, 치료, 긍정적인 확신의 말이 정신적인 예금이 된다. 매일 정신적인 예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돈을 즐겨야 한다. 당신은 돈을 다루는 것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취하는 모든 것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난주에 돈을 다루면서 즐거움을 느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낡은 생각을 버려라.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심각한 주제가 될 필요는 없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라. 돈은 교환 수단이다. 그게 전부다. 돈이 필요 없다면 돈 대신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돈을 주제로 한 세미나보다 더 쉽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말에 매우 화를 낸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 세미나에 찾아온 사람들조차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새우깡? 그녀가 새우깡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조금 이따 먹자? 지금 새우깡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명상이 끊겼거든? 손으로 집어 먹어야지. 장난꾸러기. 죄송해요. 아유 책도 거꾸로 들었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그녀님 모시면서 힐링 되시길. 어디까지 했지? 죄송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 세미나에 찾아온 사람들조차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부정적인 낡은 생각을 버리고 싶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자기 긍정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 일단 고정 수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정해진 월급과 수입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우주의 공급에 한계를 긋지 마라. 월급과 수입은 하나의 공급로일 뿐이지 공급원은 아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오직 우주뿐이다. 공급로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그 수많은 통로를 향해 열려야 한다. 열려 있어야 한다. 공급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이제 길을 걷다가 동전 하나를 발견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공급원을 향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전은 별로 대단치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새로운 공급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열렸어. 이제 기존의 수입원 말고도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올 거야. 나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공급원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작지만 새로운 시작을 즐겨라. 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얻게 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나는 돈을 잘 버는 작가다라는 자기 긍정 확신을 가지고 쉬지 않고 말했다. 사흘 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커피숍을 찾았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공책을 꺼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매니저가 다가와서 작가시죠? 글을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그 매니저는 작은 종이를 여러 개 가져와서 칠면조 점심 특선 3.95달러라고 종이마저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침 식사값을 받지 않았다. 이 작은 이벤트는 그녀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모든 곳에 부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요거는 내일 할게요. 네. 오늘 긍정학원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긍정학원 제 인스타 피드에 올렸거든요. 그거 새로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 타임스텝 안 하고 그냥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그냥 읽으면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함께 있다. 나의 내면은 성공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성공의 법칙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의 세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나는 성공에서 성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달린다. 모든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위대한 성공으로 도약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Secret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oday's Secret. 네, 부자들이 매일 읽었다는 이 Secret, 매일 읽고 또 읽었다는 Secret.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미경 언니, 또 수홍님에게 되게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 생각하기. Today's secret is about thinking about being perfectly healthy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 생각하도록 해요. 피넛 보여줘. 피넛? 잠시만요. 타요 공룡. 타요 공룡? 타요 공룡. 타요 공룡. 티노? 이거? 자, 아우. 자, 건강의 비밀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로 생각의 산물이다. 의학계는 생각과 감정의 특성이 실제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과 물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로 몸이 낫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플라시보란 실제로는 아무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설탕 등으로 만든 가짜약 따위를 말한다.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실제 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는 없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때로는 약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면서 당신은 건강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춰진 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강력하다.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낫는다고 진실로 믿는 대로 받게 되고 따라서 나을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그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다. 병이 심각해서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약을 먹는 편이 현명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탐구해보면 좋다. 그러니까 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치료 방식은 나름의 효과가 있기에.
심리치료는 약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증이 있다면 약물로 통증을 완화해서 건강에 강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 생각하기는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주는 풍요의 대표작이다. 가슴을 열어 우주의 풍요를 느끼면 경의와 기쁨과 환희, 그리고 건강과 부와 좋은 성격과 같은 온갖 것을 얻으리라.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차단하면 불쾌함과 통증과 고통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게 되리라. 질병과 진단법만 해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약한 사슬이 끊겨서 생긴 현상이다. 모두가 한 가지 원인, 곧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사슬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약한 곳이 끊어지게 마련이다.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온다.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우리에게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나 증상은 끔찍스러운 것이 아니다. 디마니티 박사는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애라고 말한다. 사랑과 감사함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흔히 묻는 질문이 있다. 몸이 병들어서 삶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올바른 생각의 힘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프지만 우리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 완벽한 신체, 완벽한 몸무게, 영원한 젊음을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완벽함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완벽한 생각을 하라. 요거 이제 내일 더 이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 끝나고 나서 댓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의 보자. 어이구, 어디 갔어? 오늘의 인사이트 뉴스는 모빌리티 주도권 지각 변동 애플의 필승 전략은입니다. 모빌리티 리더십 perpetual change. What's Apple's winning strategy? 네, 모빌리티 주도권이 지각 변동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준비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진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디바이스, 이런 휴대폰 디바이스의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폰, 이게 바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거예요. 모빌리티가. 한번 좀 볼게요. 빌포드의 이제 포드 자동차의 빌포드 회장은 5월 19일에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을 공개하면서, 이 라이트닝은 디지털로 연결된 미래, 무공해를 상징한다. 포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포드의 브랜드같이 전통과 역사를 고려하면 전기 트럭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가득 찬 발언이었는데 시장 반응도 좋았다고 해요.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는 걸 반기는 분위기고, 직후 이틀 동안 주가가 10% 올랐고, 또 이 F 시리즈가 39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저 이 차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차.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런 차는 많지 않은데 굳이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포드의 미래는 장밋빛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해요.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모빌리티 산업에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잃고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반 필수 부품 제공 전략.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기 모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이게 정속 주행 장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자 센서, 카메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 개의 특수 마이크로칩이 사용되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용 중앙 컴퓨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용 중앙 컴퓨터, 차의 뇌 역할을 해줄 곳들이 이제 인텔, 엔비디아, 여기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존,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예요. 이런 빅테크 회사, 하웨이, 바이두 같은 중국 대형 테크 기업들까지 일제히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은 자회사 모빌아이를 통해서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의 아다스 이게 첨단 운전자 시스템이라고 ADAS 이걸 공급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 한번 기사 좀 가끔 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뭐 카카오에 이걸 탑재했다 뭐지 또 뭐였더라 아무튼 여기 협업도 많이 했어요. 팀앱이었나 그것도 했던 것 같고 당장은 마진이 높지 않더라도 미래 자동차의 필수적인 시스템 부품을 공급해서 주도권을 이제 완성된 차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입혀서 또 자율주행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을 입혀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품 역시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등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스바겐이나 또 도요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엔지니어를 고용한 상태에서 인력을 또 충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도요타의 이런 매니저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자동차는 다음 메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읽을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그냥 이제 조금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재밌지 않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학원 노트 이때 쓰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영님 굿모닝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었죠? 네.